혼났습니다. 아들 집 부엌에서 새벽부터 서서 손수전을 부치다가 혼났습니다. 66살, 3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며 명절마다 수백 인분의 음식을 혼자 감당해온 내가 제 아들 며느리한테 부엌에서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전 다 못 붙이셨어요?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판 위 전이 타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귀는 들었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집 냉장고를 열어보니 전 재료는 어제 퇴근길에 며느리가 사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해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9시쯤 일어날게요. 처음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손은 이미 앞치마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아침이란 으레 그런 것이라고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두부를 썰고 호박을 다듬고 반죽을 개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와 함께 부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 이정숙이 평생 가장 잘 만들어 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 냄새와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9시도 안 된 시각에 며느리 김서윤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세트로 맞춘 홈웨어. 처음부터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엌 앞에서 멈추더니 이정숙이 붙이고 있는 전 접시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전 다 못 붙이셨어요?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방에서 아들 박준호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냉장고 문을 여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직도 전을 다 못 하셨대. 아들은 냉장고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좀 느리잖아. 서윤이 말대로 좀 빨리 해요. 이정숙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느리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며느리 옆에 서서 어머니더러 느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효율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건가? 저는 계속 익었고 기름 튀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이후로 천천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이 언제부터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는지를. 그날 화장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고 앞치마에는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66, 그 얼굴로 그 집 부엌에서 혼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오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이정숙은 그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양손에 들고 사람이 한 번 문을 열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열립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2달쯤 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들렀고 이정숙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차렸습니다. 며느리 김서윤이 수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진짜 빠르세요.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고 바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쪽 부모님도 오시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요. 이정숙은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들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부터 이정숙은 이미 하기로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 뒤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날, 이정숙은 아침 일찍 도착해서 갈비찜과 잡채, 전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사돈댁이 도착했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 그릇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 좀 맞춰주세요. 이건 솔직히 밖에 내놓기 창피한 수준이에요.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돈댁 귀에 닿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정숙은 그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만들어 온 갈비찜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 집 갈비찜 때문에 온다고 했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창피한 수준. 이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장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살이 드러나도록 긁혔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나빴습니다. 설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전 접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모양이 왜 이래요? 둥글게 부친 거야. 요즘은 이렇게 촌스럽게 안 해요, 어머니. 촌스럽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뒤집개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부엌 입구에서 핸드폰을 보며 지나가듯 한마디 얹었습니다. 엄마 요즘 트렌드 좀 따라가요. 이정숙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금속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앞치마로 손을 닦고 가스불을 줄이고 부엌 창문 쪽으로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그 창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똑바로 생각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빠르다는 말은 어머니를 쓸 수 있다는 확인이었고,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요는 이미 그 다음 명절까지 계획이 세워진 문장이었습니다. 칭찬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저녁 아들 집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묻겠다고. 부탁인지, 지시인지, 칭찬인지, 이용인지.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반찬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졌을 때 며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이정숙은 마지막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음식 위에서 멈춰 있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기름 냄새 너무 심한데요.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라 바깥이 추웠고 이정숙이 환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 위에 올라온 모든 것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걸 애한테 먹이라고요? 이정숙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 따로 덜 기름지게 부쳤고 국도 싱겁게 끓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상을 한번 보더니 머뭇거렸습니다. 이정숙은 그 머뭇거림을 봤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으면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엄마 솔직히 좀 심하긴 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조용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의였습니다. 며느리 편에 서는 방식이 아들은 늘 이랬습니다.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어머니를 틀린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자를 안고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돌아봤습니다. 이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회사에서 업무를 분장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음식 담당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들은 소파 쪽으로 갔습니다. 이정숙만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음식 담당. 이 단어를 가족한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한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역할을 배분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이정숙에게 역할을 준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용도를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머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아이를 안고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이정숙이 있는 부엌과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릇을 헹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온수를 틀어도 떨렸습니다. 이정숙 의지와 상관없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살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솥을 들다가 화상을 입은 날에도, 식당 마지막 날 혼자 문을 닫던 날에도 지금 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욕이었습니다. 창피한 수준이라는 말, 이걸 애한테 먹이라고요 라는 말, 음식 담당이라는 말, 하나씩 꺼내보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무거웠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호. 이정숙이 이름을 불러가며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오늘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심하긴 해요.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볼게.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요? 좀 더 이따 가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몸은 돌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반찬은 된장이랑 깍두기로 해주세요. 이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발끈 위에 손을 얹은 채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반들거리는 문 안에 이정숙 얼굴이 비쳤습니다. 작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이정숙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아직은, 전화는 사흘 뒤에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친척들 온다고. 이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잠깐.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가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두고 보자. 토요일 오전 아들 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이정숙은 먼저 안을 봤습니다. 거실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어젯밤 것으로 보이는 컵이 2개,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럼 이제 음식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정숙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한 짝, 그 다음 한 짝, 가지런히 맞춰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네. 누가 음식 시작한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소파 한가운데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너희가 말했잖아. 나는 음식 담당이라고. 오늘은 손님으로 왔으니까 음식 담당은 없는 거야.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요리 방송이 나왔는데 그냥 뒀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가 열렸다 닫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뭔가를 꺼내다 내려놓는 소리. 이정숙은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해? 왜 이렇게 조용해? 어머니가 안 하신대요. 아들이 이정숙을 봤습니다. 이정숙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안 해요? 나 오늘 손님이야.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어떻게 썰어? 나도 몰라요. 어머니가 항상 하셨잖아요. 그럼 인터넷 찾아봐. 지금 찾고 있거든요. 부엌에서 칼소리가 났습니다. 리듬이 없었습니다. 한 번 썰고 멈추고 또 한 번 썰고 멈추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부엌까지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로 그 효율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봐.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 오기 1시간 전 아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정숙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요. 왜?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손님인데. 아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이정숙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봤습니다. 너는 원래 이랬어. 한 문장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명절 이야기도 창피한 수준이라던 말도 음식 담당이라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다가 준비가 안 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다시 TV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결국 음식은 시켰습니다. 친척들이 왔고 배달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이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오늘 처음으로 상 앞에 먼저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 해오셨어요? 어머니 음식 먹으러 왔는데.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쉬었어요. 짧게, 담담하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임대 서류는 사흘 동안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채로 덥지 않고 이정숙은 아침마다 그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던 날 서랍에 넣어버렸던 서류였습니다. 그때는 다시 꺼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사흘째 아침에 커피를 다 마시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정숙 것이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말없이 문을 열어뒀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3잔 내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정숙은 찻잔을 받습니다. 이제 알았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선 넘은 건 알아요. 너무 심하게 한 것도요. 알아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안다는 거. 짧은 침묵.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눈을 보는 순간 말이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면 안 될까요?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조금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다 하고 너희는 먹기만 하던 그거? 아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종일 서서 다 차려놓으면 효율 없다고 하고 음식 담당이라고 하고 창피한 수준이라고 하던 거. 그 예전으로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할게요. 진짜로. 이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천천히. 너무 늦게 배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오면 먼저 말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뒀습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오래 봤습니다. 박준호, 첫걸음마 떼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울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명절은 밖에서 봐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당이든 여행이든 각자 알아서. 나는 더 이상 그 부엌에 안 서요. 엄마,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50년 만에 처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이 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릴 때처럼 며느리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숙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임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볼펜도 꺼냈습니다. 부동산 번호 옆에 작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전화할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66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그해 봄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3가지뿐이었습니다. 간판은 직접 골랐습니다. 명절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쉬기 위해서. 아들 내외는 그 명절에 처음으로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이정숙은 사과를 받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뒀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봐준 거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정숙이 소파에 앉던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면 용서했을 것 같다. 잘했다. 당연한 선택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이정숙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